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기른영입니다. 네, 내일이면 설 연휴인데요. 다음 주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되시죠? 저희 주식술술에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양지수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업종별로는 기계와 보험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와 로봇주를 중심으로 훈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요. 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짜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진영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명절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좀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조카들 또 부모님께 용돈을 충분히 들 수 있도록 좀 수익이 많이 났으면 장이길 바랬는데, 자, 오늘 좀 대형주들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또 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매매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될지 하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풀어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양지수 빨간불로 마무리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뭐 지수가 상승해서 대전 좀 크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대형주들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시청자분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수가 올라갈 시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형주, 블루칩 종목을 사야지 내 계좌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어떻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가지고 대형주들, 블루칩을 가지고 좀 지수가 올라갈 때 내 계좌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왜 이렇게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종목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전략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나 자료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네. 개별 테마가 돌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뭐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우리 봤던 테마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테마들이 돌고 지난주에 제가 테마들을 다 쥐어짰다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돈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테마들의 흐름, 장이 좋지 않을 때는 테마들이 돈이 쏠림 현상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그 부분이 끝나고 나고 장이 오를 준비가 됐었을 때에는 대형주 쪽으로 돈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빠져나간 뒤에 블루칩 쪽 큰 돈, 뭉칫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뭐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이런 큰 대형주들도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 가지고 한 줄로 표현하자면, 자,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지 또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부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테마가 돌고 나면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요.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2월 대응 전략 짜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들어가시면 노란 톡방에서 무료 자료랑 강의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주식 술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자, 명절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 이제 매매가 또 시작될 텐데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하는 이야기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지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늘 얘기하지만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큰 어른에 해당됩니다. 우리 명절날 우리 부모님 가서 인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른들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주식을 잘하고자 한다면은 무엇을 잘 알아야 될 것이냐? 우리 시장에 대해 가지고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우리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혹은 내려갈 것이냐,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대형주가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개별 섹터로 테마주도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은, 자, 지난주 이때입니다. 지난주에 주가 자체가 241선, 481선, 자, 241선과 481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241선과 481선? 우리 시청자 보시면 여기 회색 선 보이고 검정선 보이시죠? 이게 240MA, 480MA예요. 이게 무엇인가? 아, 대표님, 저는 이 차트를 보더라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예. 그리고 뭐 과학, 기타 과목들 시험을 보죠. 그럼 각각 과목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를 평균값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 이동평균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이 녀석을 다 모아놨더니 평균값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241선과 481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들 1년 365일입니다. 1년 365일이에요. 그죠? 365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날은 약 250여일 정도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40일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대한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년에 대한 거. 그러면 곱하기 1을 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480이죠. 결국 2년 동안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4년 올해는 어떠한 한 해가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2년에 대한 평균 흐름과 그다음에 1년에 대한 평균 흐름이 만나 있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예요? 1년 동안 투자한 사람, 2년 동안 투자한 사람들 모두 평균 단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올라갈 경우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2,500선 자체가 깨졌을 때는 이제 또 급락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힌트를 줬느냐, 시장 자체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차트에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또 안 그릴 수가 없는데 졸라맨이 있어요. 졸라맨. 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거 헤드 앤 숄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영어로는 헤드 앤 숄더예요. 헤드 앤드 숄더. 네. 네. 숄더. 머리, 어깨예요. 그죠? 머리가 있고 왼쪽 어깨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그죠? 차트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은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자, 종합주가지수가 어디 2,400포인트 근처에서 지지가 되느냐, 지지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는 급등 구조로 갈 것이냐, 급락 구조로 갈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영역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라인이 우리 어깨 라인이 돼가지고 지지가 될지 말지 결정하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자, 이때 지지가 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무엇이 올라간다? 대형주가 올라간다예요. 대형주. 네. 네, 대형주가 올라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한미반도체도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자, 돈이 모이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함에 있어가지고 장중에 실시간, 중요한 건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시장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착각하시게 되면 카메라에가 링크 주소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거 쿡 누르시면은 이 정보를 함께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이 정보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실시간입니다. 당일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이 아이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늘 주도주의가 무엇이 올라왔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도주의 무엇이 올라왔다? 자, 첫 번째 한미반도체 보이십니다. 그리고 노루페인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코엘 패션, 발음도 어려워요. 코엘 패션, 그리고 가온고르, HML 글로벌, 메커스, QRT 기타 등등. 오늘 한미반도체 상한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도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잡는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각각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회사는 무엇을 하고 무엇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고 이런 얘기를 드릴 것이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한미반도체부터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끝나고 나서 한미반도체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2천억 자사주 소각한다는 재료를 가지고서 오늘 이 무거운 주식 여러분들 와우 서프라이즈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미반도체. 이게 1,000원짜리 주식도 아니고 10,000원짜리 주식도 아니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78,500원짜리 7만 원이 넘는 그래도 비싼 주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상한가로 가요, 여러분들. 와. 요즘에 여러분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 수년 전에는요, 수년 전에 2020년 이전도에는요, 우리가 상한가라고 하는 이런 급등주, 상한가라고 하는 급등주 종목들이 어떤 아이들 같냐면은 통상 10,000원짜리 이하, 10,000원짜리 이하의 소형주 섹터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지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다 보니까 10,000원짜리 이하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이 가요? 몇만 원짜리 주식이 상한가 가는 그러한 좀 시장의 질이 바뀌는 걸 좀 우리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큰 돈이 뭉칫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러한 대형주, 주가가 비싼 아이들 쪽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걸 또 시장을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한미반도체 상한가를 가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자, 우리는 주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한미반도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급등이 갈 수 있는 모양을 가진 차트가 어떤 아이인가 그 모양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찾으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기준을 어렵게 설명드린 거 아니니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건요. 주가는요. 에너지에 대한 응축과 발산이에요. 에너지 응축과 발산이다. 응축과 발산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에너지 응축과 발산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라 했어요. 대표님 저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프링. 자, 이러한 스프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스프링 많이 가지고 노셨죠? 스프링 어떻게 해요? 꾹 눌렀다가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꾹 눌렀다가 놓는 순간 띠용 하고 날아가죠. 그죠? 자, 스프링을 위에서 누릅니다. 누르는 게 뭐예요?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놔요. 발산되면서 딱 날아가죠. 자,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에너지 응축과 발산의 구조를 갖고 있다. 한미반도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2의 한미반도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자, 과거로 좀 넘어가서요. 언제냐? 2023년 8월경, 7월 말, 8월 초 정도 됩니다. 저 때가. 자, 이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대략적으로 몇 %일까요? 대략적으로 쭉 보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갔으니까 한 이 하루의 움직임 자체가 10만 원, 10% 이상 좀 올라갔었던 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자, 그럼 이때가 시그널 딱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작년 8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자, 오늘 2월 8일이죠. 자, 6개월 동안입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 지난 8월 달부터 언제까지? 오늘까지예요. 이게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들? 자그만치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이 한미반도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뭐예요? 아스팔트 껌딱지예요. 아스팔트가 있는데 껌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껌이 이렇게 껌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게 납작하게 눌렸다 보니까 이게 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자그마치 한미반도체라는 주식 자체가 어떻게 6만 원대에서 그냥 6만 원대라고 하는 가격에서 꽉 눌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위에서 에너지가 누르고요. 위에서 에너지가 누르고 있죠. 아래에서 에너지가 받쳐주고 있죠.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횡보라고 합니다. 그냥 주식용어로 따지면 횡보 혹은 박스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에너지가 응축된 게 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 용수철을 꾹 누르고 있다가 얘가 발산하는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선을 하나 마음이 고다가지고 쫙 잘 나왔습니다, 오늘. 딱 봐요. 선 하나 그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결국은 뭐예요? 용수철 꽉 눌렀다가 놓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면은 이 6개월 동안 에너지가 모였던 게 이때 발산이 되는데 발산될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래량 여러분들 오늘 1773% 전일 거래량 대비 17배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거죠. 거래 대금은 얼마입니까? 8,900억입니까? 거의 1조 가까이 거래 대금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한미반도체, 그래, 재료는 200억 자사주 소각을 한대요. 주주 환원 정책을 폈어요. 좋대요. 그래서 올라갔대요. 여러분들. 자, 뉴스는 이렇습니다. 뉴스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걸 올리는 주체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세력이에요, 세력. 세력. 자, 여러분들 200억 자사주를 소각하는데 이 자사주 소각하는데 결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오늘 그냥 자고 났다가 그냥 경영진에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오늘 그냥 해서 200억 자사주 소각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 수없이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주가를 조절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차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대표님 나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을 좀 수익을 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명절 동안 자 내일부터 쉬죠.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쉬지 않습니까? 시간 나실 때 너무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너무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여유 있게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3,500개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3,500개에 가까운 종목인데요. 그 종목들을 한 종목 HTS든 MTS든 돌려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아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쫙 응축이 돼 있는 아이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일, 그 다음날 어떻게 해라? 가격, 이 상단 가격에다가 시세 감시를 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HTS, MTS 보면 자 HTS, 그 다음에 MTS 여러분들 요즘에 컴퓨터 가지고 예전에 홈트레이드 시스템 이용해서 많이 매매를 하셨는데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핸드폰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모바일 트레이드 시스템, MTS. 여러분들 어디 증권사든 사용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사용하고 계시는 증권사 어느 어플리케이션 간에 다 있어요.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시세 감시 기능이 있어요. 시세 감시 기능. 시세 감시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가 움직임을 감시하는 거야. 누가? 컴퓨터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세 감시 기능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찾은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아닌 다른 A 종목, B 종목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이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어. 근데 이 가격의 제일 높은 가격, 요 고점 라인에 대해 가지고 그 가격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현재의 가격이 이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재 가격이 요 상단 가격 고가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 가격보다 넘어가면 나에게 알려줘라고 시세 감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MTS, HTS 기능을 100% 활용하십시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럼 내가 굳이 이 종목을 이제 가나 저제 가나 이제 가나 저제 가나 6개월 동안 애달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이 고가 라인을 넘어갈 때 이때 나에게 가르쳐줘. 그럼 나는 오늘 여기서 살 거야.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자, HTS, MTS 우리 시청자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한미반도체 지금 사세요 이 이야기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돼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러한 강한 상승을 갈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실시간으로 또 보시면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노루페인트예요. 노루페인트. 중요한 거 뭐라고요? 실시간. 예, 어제 것도 아니고 예, 일주일 전 한 달 게 아니고 오늘이 오늘 있었던 이야기 2월 8일 9시 장 땅 시작하고 나서 야, 우리 어떤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보여주는 거 실시간으로. 자, 이거 좀 궁금하시다. 우리 시청자들 지금 하단에 보면 QR코드 있죠? 스마트폰으로 지금 TV 화면에 착각 찍으시면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노란 박스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그 링크를 꾹 누르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긴 종목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더 추가 상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미반도체 너만 갈 것이냐? 아니야. 나도 갈 거야. 누가 갑니까? 예, 노루페인트가 갑니다. 노루페인트. 자, 페인트는 노루페인트. 예, 모르겠습니다. 자, 노루페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노루페인트 장 마감하고 났더니 장중 실시간 떴었던 종목 노루페인트인데 노루페인트가 뭐 때문에 올라갔느냐? 2차 전지 소재를 관련해서 뭐 출시하겠대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뭐 노루페인트 전문가도 아니고 2차 전지 소재 전문가도 아니고 이 아이가 얼마만큼의 시장에 영향력을 갖고 있을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입니다.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 아이 노루페인트가 있잖아. 작년 7월 달부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흐름 한번 쫙 봐봤어요. 흐름 봐봤더니 뭐가 있었을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고가가 있고요. 여기 고가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코스피 종합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갖고 차트 모양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모양을? 자, 졸라맨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헤드앤숄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거는 강한 주가의 상승이 이제 하락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게 바로 헤드앤숄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헤드앤숄더가 하락을 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100% 무조건 하락할까요? 아니죠. 하락에 대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헤드앤숄더가 나왔어. 주가가 상승 추세를 강하게 가다가 하락으로 간대. 100% 이렇게 간다면 이 시장에 돈을 못 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시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100% 맞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높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게 이 시장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갈 때와 가지 않을 때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헤드앤숄더에 해당되는 자, 왼쪽 어깨가 있고 헤드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깨 라인에 대해 가지고 주가가 무너질 것이냐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여기가 왼쪽이 레프트 숄더고요. 자, 왼쪽이 레프트 숄더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왼쪽이 레프트 숄더. 그리고 여기가 헤드. 그리고 여기가 무엇이 될까요? 라이트 숄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왼쪽 어깨 레프트 숄더와 그다음에 헤드와 자, 오른쪽에 라이트 숄더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어깨 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노루페인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 주가의 움직임의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 어깨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듭니다. 그렇죠? 이 오른쪽 어깨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건 이 어깨 라인이에요. 어깨 라인이 어디 것이냐? 자, 왼쪽에 어깨를 만들고 아래 저점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죠? 여기 저점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이 저점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선을 하나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 이 어깨 라인이 무너지면요. 급락 구조로 갑니다. 어깨 라인 무너지면. 그런데 이 어깨 라인은 결국은 강한 저항과 무슨 역할을 한다?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지지가 되면은 뭐가 된다? 급등이 나온다. 왜? 헤드앤숄더가 실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는 걸 메이저가 받아가지고 쫙 끌고 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노루페인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앞으로 가서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보일까요? 자,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여기 넥라인, 어깨 라인. 자, 설명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동일하죠. 제가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코스피라고 하는 지수가 됐건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노루페인트 이런 종목이 됐건 혹은 나스닥 지수가 됐건 혹은 우리 시청자들도 매매하시는 가상화폐가 됐건 어떠한 상품에 상관없이 이러한 차트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차트를 이해해야지 내가 이 종목을 언제 사고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노루페인트로 가서 여러분들 제가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인데 어깨 라인에 대해서 지지가 됐을 때 급등, 여기가 깨지면 급락.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현재 이 자리인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차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차트에 대한 이야기.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종목이 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께 보유하고 있는 잔고에 있는 종목을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살려야 될지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라고 갑니다. 예, 운전하라고 가는데 파란불이 있어요. 파란불이 있으면은 고, 빨간불이에요. 멈춰. 0 아니면 1입니다. 대단히 명확해야 돼요. 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가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자, 이때는 사, 이때는 팔아. 이게 명확해야 되죠.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0 아니면 1이지 않습니까? 명확해야 되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노루페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제 이야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면 아, 대표님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이 가격의 움직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 시간의 움직임이 있고 또 그 안에 무엇이 있다? 거래량이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돈의 크기의 움직임이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타이밍을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 노루페인트 갖고 얘기 들자면 자 보세요. 얘는 이 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작년 한 8월 달부터입니다. 마찬가지로 8, 9, 10, 11, 12일 거의 6개월 정도 됩니다. 예, 6개월 정도 돼요. 6개월 정도 움직임인데 6개월이 될지 이 헤드앤숄더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타임 프레임을 자체를 지금 일봉을 보고 있으니까 6개월이죠.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여러분들 1시간 봉, 60분 봉으로 내가 차트를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캔들이 60분 캔들이 몇 개가 있어요? 6개월이니까 실질적으로 120개 정도가 120일 정도가 되네요. 네, 6개월 120일 정도. 그럼 실질적으로 60개에 대해서 120개가 있어요. 캔들 자체가 하루에 1시간 본 캔들 자체가 7개가 나옵니다. 네, 7개가 나오죠. 자, 동시효과까지 포함한다 치면 7개가 나와요. 그러면 7개에 대해 가지고 하루기 때문에 내가 1시간 먹고 매매한다 했었을 때는
120을 7로 나눠 보시면은 얼마 될까요? 7은 7, 예, 5, 7, 7에 49. 17거래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일본 갖고 트레이딩 했었을 때는요, 이 기간이 몇 개월? 6개월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만, 6개월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60분봉, 1시간 갖고 매매한다 그러면 이 기간 자체가 며칠이 된다고요? 대략 17거래일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타임 프레임 자체를 일봉으로 볼 것이냐, 주봉으로 볼 것이냐, 월봉으로 볼 것이냐, 혹은 분차트, 1분봉 볼 것이냐, 5분봉 볼 것이냐, 30분봉 볼 것이냐, 1시간봉 볼 것이냐, 4시간봉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매매 자체가 초단타 스캘핑부터 중기 투자, 장기 투자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는 기준 자체는 동일하다는 걸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가가 움직일 때 돈이 움직여야 됩니다. 돈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종목들은요, 오늘 시장에 있어가지고 돈이 쏠린 아이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돈을 쫓아가야지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제 아무리 쳐다보고 있는들 돈이 된다? 돈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돈이, 뭉칫돈이 들어가는 이 종목들을 내가 매매를 해야지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모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을 매매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가가 움직여야 돼요. 변동성. 아니, 주가가 껌딱지야.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1%야. 환장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사고 먹을 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실시간 시장 주도주는요, 여러분들, 풍부한 유동성과 변동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만 서칭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분께서도 좀 좋은 눈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종목을 보는 해안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아이들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노란톡방에 이 종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하단 보이면 QR코드 있죠. 스마트폰을 지금 들어오시면은 노란톡방에서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아이구나. 돈이 모여있구나. 오늘은 로봇 쪽에 돈이 들어왔구나. 오늘은 온디바이스 쪽에서 반도체 섹터에 돈이 들어왔구나. 오늘 또 자동차에 돈이 들어왔구나. 한눈에 보이고 내가 그 안에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셨죠? 우리 시청자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를 가져가시면서 또 명절 지내고 난 다음에 2월 달부터는 돈을 또 많이 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종목 중에 또 하나죠. 여기 세 번째 코엘 패션이 있습니다. 코엘 패션. 코엘 패션인데 이 코엘 패션은 오늘 봤더니 정확한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여튼 자,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패션 부분하고 전자사업부하고 이렇게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 정지 됐다가 분할하고 난 다음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 이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그냥 대음봉이 나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대음봉.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속상하죠.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 봤었을 때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대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24%의 상승률을 또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대표님 왜 이거 이렇게 거의 하한가 갔던 종목이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비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시다 보면 안타깝게도 어떤 특정 종목이 거래 정지됐다가 하한가 맞는 혹은 장중 공시 악재가 터지면서 그 다음날 막 이제 또 하한가 가버린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 이러한 위기가 있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코엘 패션이 작년에 주가 이렇게 해서 우왕하고 급등합니다. 그죠? 물론 이거 조정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000원 고가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여튼 간에 자, 주가 자체가 얼마? 대략 한 얘가 6,000원 정도 되니까 거의 더블 100% 가깝게 수익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떻게 돼요? 원래
다 반납합니다, 여러분들. 아, 환장할 노릇이죠. 야, 좋다고 샀지만은 결국은 다 반납하고 계좌가 반토막이 더 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고 있는 사람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소위 물타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타기. 뭐죠, 물타기? 어떤 특정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야. 손해일 때가 있습니다. 손해인 상황에서 이 아이를 구출해야 되죠. 라이언 일명 구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들고 있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네. 이거 그냥 버릴까? 물론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절하지 않고 이 회사가 좋고 비전이 어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나는 이 회사 종목을 손절하지 않고 들고 갈 거야. 자, 그런데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야, 이제나 저제나 올라와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존버합니다. 은하게 버티죠. 존버 정신으로 투철하게 어떻게 해요? 버텨요.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올라갈 때까지. 그런데 주가가 여러분들 기다린다고 나 원래 매수했던 이 가격까지 바로 올라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핸들링하는 매니저 입장에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을 결과론적으로는 올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 저가에서 더 매수를 한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메이저들은요, 그걸 알고 있어요. 왜? 나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핸들링할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군요. 야, 씨,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거든요. 세력이 주가를 만들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종목이 10,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고가가 10,000원이에요. 자, 10,000원이 얼마 간다고요? 20,000원 갑니다. 자, 수익률 몇 %예요? 100% 수익률을 갖게 됩니다. 그죠? 맞죠? 자, 여러분들 주가가 10,000원이요. 얼마로 떨어진다고요? 10,000원이 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00원 떨어졌어요. 그죠? 자, 5,000원이 얼마로 올라간다고요? 1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수익률 몇 %예요? 100%예요. 이게 바로 주가의 움직임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함부로 이거를 전략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력은 만들어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 봤었을 때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돈을 투자해서 이 주식을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5,000원짜리가 10,000원을 가도 100% 수익이고요. 10,000원짜리가 20,000원을 가도 100% 수익이에요. 같습니다. 이게 숫자의 마법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세력이 어떠한 핸들링을 하고자 했다? 자, 여러분들 인적 분할한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회사를 인적 분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코엘 패션과 몬드그룹 주던가 아무튼 그거 있어요. 궁금하시면 포털 사이트가 저거 코엘 패션 인적 분할 이렇게 서칭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아무튼 뭐 몬드 뭐 그룹이랑 해갖고 인적 분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결정한 데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결정했을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인적 분할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가를 이게 10,000원짜리를 20,000원으로 가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야, 주가 내릴까? 반토막을 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아래에서 올리자예요. 두 가지의 수익을 내는 전략이 있어요. 주가를 올려서 매집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있고요. 주가를 의도적 하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그냥 존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주가를 얘네들이 세력들이 어떻게 올려가지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전략인지 내려서 다시 올리는 수익을 내고자 하는 전략인지를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는 전략을 가지고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거죠. 차트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가의 움직임이? 이 주가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죠? 어때요? 어떤 의도성이 분명히 보이는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쫙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 주가를 올리는 것도 세력이고 이 주가를 내리는 것도 세력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가격의 움직임과 이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고서 세력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주가가 추세가 깨져가지고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 매저 털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래에서 매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가를 매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털어내고 아래에서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한가에 가는 기업 합병이 분할 딱 떨어지고 정지 풀려갖고 매매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급락을 했어요. 근데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숨어 있었다? 여기 아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 거래량이 있는데 앞에 큰 대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이 큰 거래량은 누구의 것이다?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형님들 거예요? 세력 것도예요? 세력. 누가 산 거야? 세력이 산 거야. 그럼 무슨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차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서 그냥 존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세력도 사고팜을 반복한다. 하물며 우리 개인 투자자님께서 그냥 존버만 한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코일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힌트를 줬다는 거죠. 야, 의도적으로 하락을 했고, 의도적 더 추가 하락을 했어. 그런데 아래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다. 무엇을 의미한다? 형님들 들어오셨네. 물량 다 받아간 거죠. 이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간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10,000원이 20,000원 가도 100% 수익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가 3,700원대입니까? 예, 3,100원대, 3,175원이죠. 자, 3,175원에서 얼마? 6,300원 가더라도, 6,000원대 가더라도 몇 퍼센트? 100% 수익. 똑같다는 거예요. 위에서 가도 똑같고요. 아래에서 가도 똑같다. 그거 누가 정한다? 세력들이 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내 투자 자금을 100%다 주식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가 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같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일 패션도 이런 세력적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실시간 시장 주도자라는데 제가 그 다음 종목 볼 거는 가온그룹이 되겠네요. 네 번째 보이는 종목이 가온그룹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다 이 종목들은 무슨 종목이다? 네, 무슨 종목이다? 세력주예요, 세력주.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종목은 세력주입니다. 아, 우리 대표님 급등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 말고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시고 SK하이닉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세력주가 아닐까요? 모든 종목들은 세력주예요. 모든 주식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중에 오늘 좀 변동성이 좋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변동성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상한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10%, 20% 가지 않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유동성도 좋지만 변동성도 좋은 아이들만 제가 꼽아놓는 거예요. 그 실시간으로. 왜냐고요? 그래야지 돈 벌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볼 종목은 가온그룹인데, 자, 가온그룹은 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가온그룹 오늘 장 끝나고 봤더니 AI 기반 OTT 사업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 올라갔다, 뭐 그런 게 올라갔대요, 가온그룹이요. 자, 여러분들 가온그룹 또 딱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자, 여기는 지금 앞에가 차트가 잘렸는데 몇 개월이죠? 대략 한 3개월 정도 해당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에너지를 응축해서 고가를 넘어가냐, 빵! 아까 한미반도체 상한가 갔었던 얘기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똑같죠? 가온그룹이 과거로 가자면은 자, 3개월 동안 앞에는 안 보이지만 3개월 동안 에너지를 응축해가지고 빵!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자, 여기에서 멈춰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빵 분출했어요. 그 다음엔 어디가 지지가 돼요? 같은 가격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세력이 어느 가격? 대략 한 5,500원입니다. 대략 여기 가격이 5,500원 정도가 보이네요. 세력이 여러분들 거의 한 8개월 정도 움직이는 데 있었고 여기서 가지고 놀았어요. 5,500원대가 여러분들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깼어요. 근데 빡 올라옵니다. 그리고 5,500원이 뭐가 돼요? 지지가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온그룹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5,500원을 중심으로 세력이 갖고 놀고 있어요. 올렸다가 다시 하락 내려가서 매집해가지고 급등 올라오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지금 이 아이는 여러분들 5,500원 가지고 거래량 동반시키고 주가를 위아래 흔들면서 뭐를 만들어놨다? 직선이 되면 좋은데 직선이 안 돼가지고 자,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저점과 저점 연결할게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 삼각김밥이 숨어 있어요. 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를 뚫고 넘어가면은 급등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편의점 가면은 삼각김밥 많이 드셔보셨죠?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맛있는 삼각김밥. 차트에서 삼각김밥을 찾아보시면 돼요. 차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삼각김밥을 찾아보시고 삼각김밥이 이렇게 위로 김밥 옆구리 터질 때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이 종목도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 자, 7,000원을 넘어가면은 급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가온그룹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를 찾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장대 양봉 갈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매매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톡방 입장해주신 분들 안에서 강의 자료랑 동영상 강의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끝내기 전에 노란 톡방 입장하면 정확히 어떤 혜택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선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지 모르시겠지만은 그 짐 사이먼스라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CEO가 있는데요. 30년간 연간 수익률 66%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예요. 오로지 가격 예측 이론만 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구나. 하나의 방법이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좀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명들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해 주시나요? 네, 오늘 뭐 방송도 있었지만은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네. 동영상 강의 공개 방송 영상도 있으시니까요. 그거 보시면은 차트를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기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들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